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벽, 40년 전 오늘 새벽 도청에서는 우리 시민군들이 마지막 정말 목숨을 걸고 마지막 결상전을 하시다가 많이 돌아가시고 또 체포되시고 하면서 5월 항쟁이 끝난 날이기도 하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후로 우리 주먹밥 대동공동체, 우리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그 마음들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0년) 올해는 1980년 5월로부터 4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표 명령자를 색출해내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또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1980년 5월의 민중항쟁은 광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전남의 여기저기서 항쟁이 일어났고 전남의 5.18 정신을 함께 찾아야 됩니다. 일톤 차에다가 사람들이 머리띠 주르고 해가지고 밤이면 그냥 막
대한민국 애치고 우리는 불싹 꺼물고 숨어 있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나오질 못했어요. 모르네. 뭔 난리가 전쟁이 났다냐. 나냐 전쟁이 어쩌냐 났다냐. 우리 마실 쌀 팔아놓으라고 했다니까 옛날에 겪었던 사람이라 전쟁이 났다냐. 뭔 났다냐. 이 난리지.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여기서 못 타갖고 이제 도갑사 이제 가. 도갑사로 도갑사. 젊은 남자들이 영암 사람들도 많이 있지. 도갑사는 왜 간 거예요, 그쪽으로? 아니 그쪽으로 이제 이제 그날 4월 산으로 18일이었어. 산으로 이제 숨은데 그날이 이제 4월 18일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4월 도갑사를 갔었지.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막 대모 한 사람들이 내려와갖고는 도갑사까지도 가서 막 난리가 났었지. 그럼 강주 안으로 시내로는 그때 당시 들어갔더니 못했지. 예. 군인들 남지 못 들어갔지. 애각에서 군인들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위계로 들어가다가 전위계 차들에 여론이 못해가지고 낮에서 즐기게 해가지고 송안동 입구까지 가다가 군인들이 양쪽 산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지. 알고 이제 거기서 후진해갖고 전부 다시 싹 돌아왔지. 갖고 사람들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그 송안동 주유소짜리 거기서 사람들 많이 죽었지. 늦게 우리 차를 미처 못 돌려가지고 나는 제일 앞에 선두 서갖고 차를 빨리 돌려가지고 빨리 빠져나온 바람에 야 우리 차는 손색이 없는데 차들 한 50대 이상 못해하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우왕좌왕한 바람에 이제 군인들한테 많이 죽었지. 거기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당했기 때문에 또 잡혀가면 또 이런 일을 또 당할 것이다. 뚜드러 맞을 것이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느 표현을 못했지. 세월이 흘렀어도.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응? 그 지냈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 몇 년 전만 해도 가히 입에 떼지도 못했지. 내가 아침에 진짜 사람들 죽은 거 본게는 진짜 처참 해불더만. 우리가 일하냐고 도청이 갔거든. 저 상황 끝났을 때. 27일 27일 날 새벽 4시에 진돗개 작전 시작했어. 설준열이가. 그래갖고 우리가 27일 날 낮에 이제 가서 도청에 와서 보니까는 죽은 사람들 끌어서 상무관으로 상무관으로 막 이렇게 들어서 막 날리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제 주인들은 있는 사람들은 태극기 덮어놓고 감 내놓고 간 딱 묶어서 해놓고 주인이 없으면 주인 올 때까지 간 딱 얼굴만 보이게끔 딱 해놓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매스컴에 다 나오는 것이고 그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 이런 그 일들을 어딘가 모르게 지금 또 취재하다가 보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제대로 그때 5.18 5월 17일 날이 이제 날 기억이 서서히 나네. 근데 꼭 그 날짜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우리가 가졌어. 중민회가 그 잡업 빌딩 안에가 그 뭐냐 다방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 소위 말 박준뱅이라는 놈이 박준뱅이가 내려와가지고 탱크고 뭐 그날 5월 17일 될 거야 내 기억하기로. 근데 난리가 났었지. 막
도망다니고 우리도 도망다니고 한바탕 죽을 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다가 묘하니 우리 그때 그 정조 할아버님이 있어서 시골에 이 마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고 이제 내가 살았지. 어떻게 보면 한 5일간 한 하루만 더 있어도 내가 죽었을 거야. 강주 할 때. 나는 이제 요리 내려와서 이제 목포에서도 막 했죠. 무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포에서도 하고 이제 정석봉 씨랑 인천 그 안철 씨라고 계셔. 동아였고 그분이 이제 제일 주관을 했고 나 같은 경우는 꼭 이 지터에서 시골에서 저 방에가 있는데 아침에 누가 와 예비군 같은 사람하고 시커먼 사람이 문에 들어와서 내놓으라고 그래. 무엇을 내놔 다 알고 이제 내놨지. 서울도 그 뒤로 남산 가서 좀 매도 많이 막 그거 원래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어. 예, 아프고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내가 좀 여러분들 나이만 같으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진짜야 안 있어. 무슨 투쟁을 해도 뭐 힘이 있어야 뭐든지 팔매질 하나 던지더라도 힘이 있어야 힘이 없을게 이렇게 보고만 있고 있는데 유신체제 저항에서 싸울 때도 얘가 중심이었다고. 얘가 중심. 이 약국 자리가 당시에 목포에 그 민주회복 국민회의라는 유신체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제야 인사 목회자로 구성된 단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79년도에는 국제사면인권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엠네스티 목포 지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철 선생이 청문을 맡았었지 얘기를. 그러니까 80년에 갑자기 이분이 그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게 아니라 유신체제 때부터 쭉 활동을 해요 오면서 80년을 맞게 되는 거지. 교회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숨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 교회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솔직히 몇몇 향림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이제 그 소위 청년 학생들의 그 주요 공부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사회 노동운동하는 그 주요 거점이 되는 거지. 목포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봐. 그 전에 이제 그 청년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75년도에 여기 해양대학교에서 이제 800명 정도의 청년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회를 열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안철 장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청년정운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재건총이라고 그러는데 청년회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전면으로 이제 사회운동으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유신체제에 대해서 저항해서 싸웠던 분이요. 싸워가지고 80년을 맞게 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기독청년 운동에 있어서는 아주 초장기 대선배이고 전국적으로 또 지명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 이후에 80년 이후에 안철 선생이 전국적으로 또 보면 이름을 갖게 되는 그 배경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80년을 맞아요, 이거는. 그때가 5월에 나왔으니까 4월 5월에 나왔으니까 그러고 지문이가 7월 달에 그 이후에 희승이하고 이제 촬영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공간은, 이 동아약국이라는 공간은 70년대 유신헌법 반대 투쟁부터 시작해가지고 5.18 6월 항쟁까지 목포의 상징적인 그 공간이면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장소예요. 목포 동아약국 안철 하면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저희 상징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장소이고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하면 돼요. 1979년 전두환은 12.12 쿠데타로 국민들의 민주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력을 장악한다. 1980년 5월 18일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김대중 및 제야인사, 대학생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구금하게 된다. (5월 21일) 오후 1시경 광주에서 계엄군은 시민들에게 발포를 시작한다. 오후 2시 15분경 버스 4대에 분승한 120여 명은 목포에 도착하여 광주의 상황을 호소하였다. 목포 시민들은 목포역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만여 명이 운집하였다. 이렇게 광주의 참상을 전해 듣고 목포역 광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5월 21일 오후부터 박정희 유신 독재 기간에 활동했던 중앙정보부 목포분실, 목포 MBC, 목포세무소 등을 웅징하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획득한 무기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다. 22일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안철을 선출한다. 오후 2시 제1차 민주원정 수립을 위한 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된다. 목포시민민주투쟁위원회는 시위가 끝난 오후 4시 무장시위대의 총기를 회수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한다. 23일 오전 10시 민주원정 수립을 위한 목포시민궐기대회와 야간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한다. 25일 일요일 12시 교회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목포역으로 집결하여 광주시민 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고백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26일 오전 10시 민주헌정 수립을 위한 제4차 시민궐기대회가 진행되며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저녁 8시까지 횃불 등을 전개하게 된다. 27일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한 계엄군은 자진해산을 종용하였으나 목포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전 10시 마지막 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목포 시민들은 비상계엄 해제, 김대중 석방, 광주사태 책임자 처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 및 목포 사태는 시민혁명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시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2천여 명의 목포 지역 고등학생들은 마지막까지 항전을 결의하고 체포되면서 목포의 민주화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목포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어서 마지막 항전의 지역이었으며 그 의미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지고 있다. 중심을 먹고 그 밑에 역전 앞에 무슨 사진관인데 거기 들려가고 필름을 새로 사고 딱 나오는데 1호 광장 쪽에서 뭐가 웅성웅성해. 보니까 선두가 이제 오늘 내가 다시 아버님한테 확인해 봤거든. 칼빈 M2. 그러니까 그때 아버님이 옛날에 쓰셨던 총이라고 하더라고. 칼빈 M2인데 자동 탄창이 있는 거. 그 칼빈 M2를 선두에 M2를 들고 그 태극기 달고 머리에 휘장하고 선두에 그렇게 띄고 뒤에 그 대나무에 태극기 걸고 도열해갖고 양쪽으로 막 앞에서 뛰어오면서 구호하면서 뛰어오고 도열해갖고 두 줄로 딱 따오고 그 뒤에
금호고속 버스가 뚜껑이 열리고 유리창 깨지고 때리면서 3대인가 몇 대가 연달아 따라 들어오더만. 그때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선명하게 선명히 아주 그게 이펙트가 너무 강하니까 생생하게 기억나대. 가지고 역전 광장으로 차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미 사람들이 4월 18일 석가탄신일인가 그때 사람들이 뭐 싹 모여오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역전 우리 정면에서 보자면 좌측에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줌마들이 물길을 길러갖고 데모대에도 물 갖다 주고 어디서 뭐 밥이 나왔는가 밥이랑 막 바로 넘겨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앞에서 구호하면서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 광주에서 어떻게 뚫고 목포까지 와가지고 지금 도착했다고. 그 사람들 뭐 환영하고 박수하고 구호하고. 그때가 딱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 한 2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2시는 넘지 않았을 것 같다. 1시에서 2시 사이다. 그러시더라고.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저는 현재 목포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광산목재 금하고 있는 조합원 오근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지금 파업 중에 있고요. 그 사측과 그 임무협상 과정에서 너무나 좁혀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전면 파업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학교를 그때 그 휴교를 내려서 학교를 가지 못한 상황에서 뭐 친구 3명이서 그 총소리도 나고 버스가 그 다니지도 않고 그 좀 아무튼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구나. 역전에 한번 가서 구경 좀 가자. 그래서 3명이서 역전을 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버스 안에서 총을 쏘는 소리라든지 그 약간 입 가리기를 하신 분들이 그 전두환이 물러가라 그런 그 구호를 마치면서 굉장히 그 환호하는 소리가 귀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전반적으로 판을 걸어놓고 무엇을 가장 중시 놓고 그때 민중들의 움직임이 뭐였는가, 항명 지대본도 뭐였고 사람들은 어떠한 각오로서 뭐였는가 하는 것들이 다 증언처력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당시 관련자들을 놓고 보자면 5월단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따다 보면 사실 전부 다 조각나버려요. 전체 밑그림이 크게 필요하고 그 밑그림에 걸맞춰서 그 인물들을 찾아서 그걸 채워나가야 역사라는 게 하나 큰 꾸러미로 나오는 건데 지금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관련자들, 예를 들면 지금 오왕동에 계시는 지금 22분인가 몇 분 안 계시다더만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파편 나버려요. 예를 들면 정당 쪽 파편 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내기 형식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물론 그것도 진행은 돼야 되지만 내가 볼 때 전반적인 큰 밑그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런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가려고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어느 집단이 할 것인가 하면 가장 내가 보기에 그나마 이 항쟁의 의미라든가 거기에 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사회단체가 가장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깝게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주축이 돼서 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사실 보조하는 역할 정도에서 이제 끝나야 되죠. 5.18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번이나 저희들에게 약속했던 5.18 민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정착해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게 평화로운 그런 날들이 오게끔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 4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21대 국회의원 당선된 여러분, 20대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5.18 왜곡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서 이 정신으로, 우리 5.18 민주화 정신으로 코로나를 해결하고, 그리고 남북 평화통을 이룩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다가 희생되신 민주 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봉철 위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한봉철 위원장님 두 권의 책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의리와 함께 어렵고 힘든 곳간이 다 비어버리는 정말 어려운 이런 재정 속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5.18 40주년을 말로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벌주다를 위해서 함께 논의해서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또 지금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사실은 한 5.18하고 한 10여 년 동안, 10년 이상, 한 20년 가까이는 5.18에 대해서 알림이라고, 그리고 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의 기록이었잖아.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싸움이라고, 이걸 뭐 기록하고 의의를 부여하고 어찌도 하려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금방 하는 것처럼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10일간 끝난 그 기록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5.18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재조명해내왔던 우리 투쟁의 기록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또 저희가 그 도의 주민들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광주가 전남이었죠. 그래서 광주장이 따로 없었는데, 도청이 남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사 오면서, 이 도청은, 옛날 도청이 이제 광주 것이 됐고, 자연스럽게 5.18은 광주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남에서는 5.18과 관련된 어떤 그 사적지 몇 곳만 이제 지정을 하고, 거기 뭐 그 표지석 정도 있는 정도고, 그 외의 활동들이 없었죠. 예를 들면 작년하고 올해 했던 5.18 기념식, 또 전남 차원에서는, 도 차원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시군 몇 군데에서는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적지도 더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발굴하지 못한 것이 있었고, 다행히도 이제 올해 또 25군데 도청에서 이제 찾아서 그거를 지정을 했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80년 5월에 도청에는 안 계셨지만 전남 곳곳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었던가에 대한 기록이 지금 필요해요.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각자의 시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신 분과 이쪽에서 보신 분들의 시각은 자연스럽게 다를 것이고, 또 어떤 입장으로 임했었느냐, 각자의 처지에서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구술을 받고 또 기록하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아카이브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5.18은 지금 필요한 거고요. 예, 80년 5월 광주 항쟁에 참여한 분들의 고향은 대부분 전남이었습니다. 다 전남에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전남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6월 항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학생들에게 그런 단순하게 5.18 문제뿐만 아니라 호남인에게 면면히 흐르는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학생들에게 그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된 저는 마찬가지로 5.18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를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광주만의 5.18은 아니다. 그래서 이 40년을 맞으면서 40년을 통해서 이거는 국가가 정해놓은 건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소위 풀네임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5.18 민중 항쟁이라는 표현이 전 더 쟁까지 가는 거. 하여튼 5.18 민중 항쟁, 5.18 민중 항쟁 그것으로서 다 아우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광주지요. 그렇지만 광주는 행정적인 범주이지만 관계의 범주로 보면 그 안에는 다 22개 시군에서 뭐 부모 형제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제약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조금 그 범위를 지금 5.18 민중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세계사 쪽에서 이제 보려고 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더 광주는 광주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저 5.18 민중항쟁이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그 사이에 하늘날 엄마 정경씨 오면 거기 있는 회색 상자 있잖아요. 아 이거 이게? 나는 찍어요 그냥. 심근경색 계속 살아났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가 세 개가 다. 그 스탠드 넣은 거야? 스탠트 2개를 넣었대. 이제 담배만 피우면 돼. 술을 먹어도 괜찮아. 술을 먹어도 괜찮아. 그래. 뭐 해마다 5월 18일이 되고 그러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을 뭐 추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배지를 또 달게 됐고, 행사 뭐 작은 금액이지만 행사위원회도 또 참석하게 됐고 뭐 그런 거죠. 5.18 광주 사태가 차츰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화 항쟁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다시피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도 좀 더 발전된 촛불 시위를 우리가 주도를 하다시피 온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5.18은 정말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40주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겠지만은 광주 항쟁에 대해서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성숙된 그런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40주년.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갔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얼마 전에 법정에 출두했던 전두환의 그런 모습마저도 학살자가 진정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80년 5월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시민군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모습과 내용 자체가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있지만 매년마다 더욱더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이 다시금 느껴지는 올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주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제 현장에서 우리 민중들과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재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용으로 2020년 40주년을 좀 뜻깊게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41주년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보태고 힘을 모아서 정말로 이제는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보여지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광주에 다녔던 학교를 다녔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그 불의에 독재 국가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것들을 뭐 거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본능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민들이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무참히 사륙당하는데 그 시민은 우리의 이웃이고 부모이잖아요. 형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그런 잔혹한 상황들을 쭉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가슴 속에 저항의 DNA가 진화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은 어느 큰 것을 가슴으로 겪게 되면 그것은 다른 더 보이지 않는 잔혹함들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간들을 이제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5월 광주는 제 인생의 가다란 변곡점을 잉태시킨 결정적 시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산자의 몫을 어찌 다할 건지 이런 문제는 5월 영령들을 보러 가는 시간대마다 늘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